안녕하세요. 제가 이 채널이 한 번만 더 걸리면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좀 쉬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수사 압력을 넣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요새 들어서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원의 수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뭐 조국 반대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이준석이 요새 뜨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김어준을 영입하자 이런 말을 2020년도에 했다고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 노무현과 조금 얽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설명했듯이 그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 아버지 사업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굉장히 친중적인 그런 세계화 추진을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황님께서는 이런 손 사인을 했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이 멜라니아 여사랑 같이 간 해리스가 있는데, 뭐 같이 간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진에 보면요, 해리스도 그 악마 표시를 손 사인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시로 이런 사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 마크롱, 이 사람은 소아성애이면서 사탄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이면서 친딸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탄주의자고 그 신세계를 위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 또 가져왔어요. 트럼프는 사탄주의자가 아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이 사탄주의자이면서 세계화 세력이면서 그 상당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메르켈인 경우는. 메르켈인 경우 이 여성이 그 히틀러의 친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생생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에 대해서 제가 놀란 점이 있어서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캠트레일 아시죠? 비행기 속에 그 연기 같이 화학 물질을 전 세계에 뿌리고 다니는 게 캠트레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캠트레일을 비행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과거 시절에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을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하면서 굉장히 본받아야 될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문재인이었죠. 모든 정책을 독일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올림픽위원회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전 세계의 주요 그런 어떤 세계 기구 같은 것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과 중국은 또 상당히 절친한 관계이고요. 그런데 드디어 애플 사과가 상징인데
악마가 베어문, 한 입 베어문 사과. 그게 상징이잖아요. 애플의 상징. 그 애플을 만든 창업자도 그 성소수자 그 사람으로 그 성에 관한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죠. 어쨌든 이 애플이 그 중국에다가 그 애플에 가입한 또는 그 애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에다가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빅테이크 자체가 상당히 그 세계화 세력이면서 공산주의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만든 사람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세계화를 위한, 그러니까 세계 통제화를 위한 빅테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성폰을 다 옮기셔야 돼요. 삼성폰으로. 그런 게 있었고요. 또한 인도에서 지난해에 그 전기가 완전히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해킹 부대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밴쿠버에도 이 전기가 완전히 나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밤중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기가 나가고 이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전기가 나가버리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부대가 어떻게 그게 연관이 돼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북미는 꽤 이런 이상한 정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해킹이라는 것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에너지원인 그 석유가 많은 그런 데인데도 지금 그 꼼짝 못하고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경우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중국산 의약품을 먹고, 근데 이것을 보니까요, 비타민 B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먹고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게 있나. 그런데 김정은이 경로를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 중국산 의약품을 받아들이지 말자, 아니면 폐기 처분하라, 뭐 이런 식의 호통을 쳤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GMO를 그 푸틴과 더불어 GMO를 반대해가지고 GMO를 수입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고, GMO를 키우지도 않고, 물론 몬산토가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김정은과 푸틴의 이런 정책은 상당히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잘잘못이 있는데 정부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 중국과 미국 민주당이 이 손을 합쳐가지고 그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 나라의 그 정책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 선거를 하는 그 보팅 머신 그 투표 기계에서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화당을 찍은 표를 거절을 하는 그런 투표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도 웃기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무슨 투표 기계에서 공화당을 찍은 그 표는 리젝트 해버린다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소로스, 그 큰손인 소로스가 $200만 누구한테 줬냐면 그 마리코바 카운티의 보안관한테 줬어요. 그래서 마리코바에서 그 재검표를 막 하다가 갑자기 중지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와 소로스와 이런 세계 통제와 세력들은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그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투표지나 목소리를 지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이런 걸 이제 밝혀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주류 언론 방송에서는 이런 걸 보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 보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류 매체가 지금 완전히 그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슈밥이라는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셋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2016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을 10년 안에 그러니까 2026년까지 완전히 통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그 경제 리셋을 하면서 동시에 그 코땡땡 그것을 마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안 맞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개인들을 완전히 통제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치명률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그런 땡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잘 생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